이 시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의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선 행렬. 궂은 날씨에도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리로 나온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이민 반대 피켓과 우길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홈타운의 의미, 그 의미를 양기호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잠깐 일하다가 귀국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이주해가지고 일본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일본 국제협력기구에서 추진한 홈타운 사업은 일본 4개 지역과 아프리카 4개국이 자매결연처럼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장기 체류, 정주 비자를 준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에 대해 아프리카에서 일본에 오면 돌아갈 리가 없다. 아프리카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떠돌았습니다. 좋지 않은 여론 속에서 압박을 느낀 일본 국제협력기구. アフリカホームタウン構想については、これを撤回す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 이런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는 정치권에서도 불붙고 있었는데요. 오는 10월 4일 열릴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개최된 첫 번째 후보 연설회. そんな奈良の鹿をですよ、足で蹴り上げるとんでもない人がいます。殴って、怖がらせる人がいます。外国から観光に来て日本人が大切にしているものをわざと痛めつけようとする人がいるんだとすれば、皆さん何かが行き過ぎている、そう思われませんか? 외국인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나라현을 언급했는데요. 실제 SNS에서는 사슴을 발로 차는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사슴 폭행범 정말 외국인의 소행일까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이 들어와서 발로 찼다든지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일본의 한 신문사에서는 나라현 담당자를 통해 외국인인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고 또한 2010년과 2021년 누군가 사슴을 공격한 적은 있지만 범인은 일본인 남성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あったんですか?確かめたんですか?確認、自分なりに確認を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이후에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한 다카이치 후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여성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훨씬 극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외국인 혐오 발언을 시작했다. 상당한 그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다음 일본의 자민당 총재가 되어서 나아가서 일본 총리가 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슴 발언 외에도 문제되는 발언을 한 다카이치 사나이. 속된 말로 한국, 중국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일본을 야스쿠니 신사를 비난한다라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고 난징 대학살도 왜곡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한일 간의 역사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この明確なルールを設けずにたくさんの移民を受け入れてきた結果、今の治安も悪化しております。まあね、後ろでねギャーギャーやってる人はいますけど、ああいうのはね本当に非国民ですから。日本人らしい日本人ファーストの国家をみんなで作っていきましょう。 참정당이 내세운 일본인 퍼스트. 어떤 의미를 지닌 슬로건일까요? それは人間の中に序列を作る、つまり外国人はセカンドなんだというふうに差別をするスローガンですね。
외국인 규제 강화를 외친 참정당은 3년 전 단 한 석에서 이번 선거 15석으로 의석을 늘리고 창당 5년 만에 지지율 2위 정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日本のことを一生懸命考えてくれてるなと思って、はい、嬉しい気持ちになります。 그리고 혐한 발언을 일삼아온 하쿠타 나오키가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요. もう韓国人おかしい。韓国の戦うためなら銃を持つ。先祖伝来の日本刀を抜く時が来たなと思ってね。もう切り込み隊長として真っ先にもう気に行くで。 위험한 발언이네. 네, 계속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외국인 혐오 발언, 그 의도는 트럼프 무엇일까요? 대통령도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기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년간의 장기 침체는 심각하거든요.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일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비하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일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거거든요. 이에 비해서 외국인은 지금 매년 30만 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외국어가 들리고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 그러면서 일본 사회에서 마치 외국인이 주류가 된 듯한 그런 현상들을 일본 국민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는 막부 붕괴 이후 메이지 유신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100년 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에 있어서 조선인 학살 같은 것이고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이어졌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와 자경단이 공모해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조선인을 가려내기 위해 사용했던 말 주고엔 고지센. 인종 혐오의 상징 표현을 지난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혐오 표현이 남발하는 시위 현장. 외국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韓国という国とはもう私たちは付き合いたくありません。権料が一昨年と比較して 22% 上がってるわけですよ。朝鮮人たちを中心とするこの国民健康保険の不正受給にあると言って。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 선거 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손님에게 고추냉이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넣었던 사건, 고추냉이 테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結果的には大変な問題になりまして、最初の間はねそういうつもり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ね。 또 오사카의 한 버스 회사에서는 한국인에게 판매하는 승차권에 조센징을 뜻하는 은어를 적어서 혐오 논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 가가지고 뭐 대화를 하다가 한국말을 쓰면은 한국인하고 시선이 달라질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일본이 좋아서 왔고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제 국적 때문에 이제 제가 행동 반경이 제한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몇몇 가게 앞에는 특정 국가 출입을 거부한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사례, 일본 현지 상황을 알기 위해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국제사회학을 가르치는 이영채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혐오가 좀 특히 심하게 드러난 사례나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이 외국인의 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심 검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불심 검문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이런 행정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일본 내에서 정치학이 전공이고 또 한일 간에 교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스파이 방지법의 대상이 되어서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결국 이 법이 발의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스파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리고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많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커져가는 외국인 혐오 정서 속에 등장한 스파이 방지법.
흔들리는 일본 사회의 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6.25 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몰해 나가는데 그들이 미국하고 함께 전쟁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목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했거든요. 이런 것은 많은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일본 사례를 통해 혐오와 차별이 반복될 때 맞게 될 경고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혐오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외국인에게 지방 참여권을 부여하고 적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역사 왜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시민단체가 연계할 필요도 있다. 네, 일본 내 혐오 정서, 외국인 혐오 정서, 물론 일부의 생각이겠지만 일본 사회 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일본 전체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분위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면서 외국인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 성향의 정당이 의석수를 늘리고 또 총리 후보자들이 앞다퉈서 외국인 규제 공약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혐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모습이 종종 관찰이 되는데 이게 우려될 수준까지 또 도달한 것도 같습니다. 이 반대되는 움직임도 있는 거죠? 네, 일단 제일조선인 그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이 한인학교 인근에서 벌인 혐오 시위를 계기로 해서 2016년이었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와사키시에서는 일본 최초로 조례를 통해서 외국인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도 했습니다.